오늘 할 주제는 커핑인데, 이 커핑 안에서 우리가 이 커핑을, 지금 커핑 세미나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커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오해라는 게 있고, 또 이 커핑 프로토콜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커핑하는 과정이. 근데 이 커핑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실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브루잉을 할 때는 심한 경우는 1대 10 하기도 하고 1대 11, 12 이렇게 좀 짧게 가잖아요. 근데 왜 1대 20을 할 수밖에, 1대 18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커피 향미에 대한, 뭐 이제 커피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커피 향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과일이나 또는 음식을 비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핑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SCA를 기준으로 하는 커핑 과정과 용어,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 향미가 이제 여러 가지 향미들이 있는데, 이 향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향미를 나타내는 언어,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이야기고 소비자와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커피 향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커핑을 하면서 커피의 맛을 보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컵에서 나타나는 그 맛을, 분명히 뭐 맛이 나긴 하지만 이거를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커핑을 했는데, 뭐 2가지 커피를 커핑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더 산미가 높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아, 이 커피는 산미가 참 높구나, 이 커피가 산미가 더 높은 거구나 라고 절대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속단을 할 때는 어떤 판단을 하려면 많은 것들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변수가 없어야 돼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통일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2가지를 비교했을 때 산미가 강하면 그때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통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속단하는 거는 위험하죠. 그러지 않을까요? 맞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환경에 맞는 추출, 그리고 커핑과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커핑을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죠.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스프레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브루잉 도구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커핑도 하나의 추출 방법이죠. 그렇죠? 뭐 더치커피처럼 뭐 이게 막 뭔지 알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은 많은데, 아무리 숙련된 바리스타도 절대 매 순간순간, 만약 10잔을 뽑을 때 그 10잔이 동일한 맛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러 가지 컵을 한 번에 평가를 해야 된다면, 이 커피를 추출을 했어요. 2번째 커피를 추출할 때 이미 그거는 2개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결과물이 달라서가 아니고, 일단 시간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최대 30초는 차이 날 거 아니면, 둘이 사이좋게 옆에서 이제 하나씩 1구씩 잡고서 하는 거 아니면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은 절대 우리가 그 2커피를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를 마실 때 온도도 중요하죠. 중요할 텐데, 중요합니다. 그죠?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 에스프레소나 브루잉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커피를 동시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커핑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컵을 추출해야 된다면, 그리고 최대한 일관성 있는 추출을 하려면 커핑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커핑 안에서도 차이가 나죠.
근데 다른 추출 방식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커핑을 하는 거는 가장 단순한 추출 방법이면서 가장 단순한 쉬운 방법이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지만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나곤 해요. 커핑은 일단 이거부터 저는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커핑은 목적이 아니에요. 커핑은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우리 커핑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커핑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핑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커핑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수단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커핑을 하는 거지 커핑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커핑의 캐릭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목적이지 커핑은 수단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브루잉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에스프레소를 마심으로써도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커핑은 많은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희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가 브루잉으로 하다 보면 한 잔 자체로는 한 잔만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의 컵이 있다면은 차이가 나겠죠. 브루잉을 했을 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커핑은 우리가 활용하는 거라는 거를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은 따로 정해놓고 커핑을 활용하는 건데 커핑을 활용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혹시 여기 로스팅 하시죠? 로스팅 하신 다음에 커핑 하시죠? 근데 점수 내세요? 근데 점수를 내라고 돼 있어요. SCA에는. 그죠? 그럴 텐데 저도 커핑을 해요. 저도 집에서 종종 커핑을 합니다. 하면은 저는 중간에 이제 그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뭐 냄새를 맡고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저 안 해요. 저는 브레이킹 할 때도 코도 안 맡아요. 그냥 다 걷어내고 나서 조금 이따 와가지고 마셔보는 것만 해요. 왜냐면 저는 이 커피 안에 디펙트가 있는지만 찾아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셔만 보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커핑을 할 때 많은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굳이 점수를 줄 필요도 없는 거고.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나름대로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커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커핑을 활용할까? 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죠.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로 관찰을 해본 결과 주로 이제 이렇게 4가지 정도 상황에서 커핑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생두의 품질을 평가할 때 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CA 커핑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SCA 커핑 프로토콜은 생두를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들이 들어가요. 로스팅에서도 조건이 붙고 그라인딩도 조건이 붙고 그러겠죠? 그래서 생두의 품질을 평가할 때 쓰는 게 SCA 방법이고 제가 뒤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대회에서 여러 선수들의 커피를 동시에 평가할 때예요. 그 한 선수 거를 다 브루잉으로 추출해서 하면은 뭐 참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성을 잃을 수가 있겠죠. 대회라는 거는 굉장히 공정하고 일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커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점수도 매기겠죠. 그렇죠? 뭐 이 점수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오늘 담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나서 궁금하시면은 여쭤보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팅 결과물을 확인할 때 이 내 로스팅 결과물 이것도 되게 많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로스팅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맛을 통해서 볼 때도 하겠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펙트가 있는지 확인해 볼 때도 사용하겠고 이렇게 또는 여러 가지 로스팅 방법을 통해서 로스팅 방식에 따른 맛의 차이를 확인할 때도 우리가 커핑을 활용하겠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봐야 되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 뭐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원두의 캐릭터를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캐릭터를 확인하는 거는 뭐 다 하는 거고 근데 추출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는 종종 커핑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그림을 살짝 패스했는데 그 커핑이라는 게 딱 두 개죠. 원두를 분쇄하고 그라인딩을 하고 거창하게 해놨죠. 그리고 물을 붓죠. 둘 중에 두 개를 하는 건데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그라인딩을 하고 있는 그 날이 도는 사진이 없어. 그래서 했어 그냥. 근데 원두를 분쇄하고 물을 붓는다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물에 닿는 순간부터 이제 커피에서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 성분들이 쭉 빠져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주제는 아니지만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 성분을 많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만 뽑아낸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수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커핑을 통해서 그 커피는 어느 정도의 수율로 추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는 추출한 지 한 10분 정도 만에, 10분까지는 괜찮았는데 10분 이후로는 갑자기 뭔가 굉장히 탁해지고 뭐 쓴맛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커피는 15분이 지나도 부정적인 맛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죠. 또는 어떤 커피는 산미가 굉장히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밸런스가 맞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커피는 처음부터 밸런스가 맞든지 아니면은 그 밸런스가 산미가 높았는데 뒤에서 전혀 교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가 커피를 브루잉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추출을 해낼 것이냐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정도 만에 뒤에서 부정적인 맛들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거는 맛있는 커피를 먹고 싶다면은 그 전에 끊어야겠죠. 물론 추출해서 제가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추출 시간 브루잉 할 때나 10분은 안 하잖아요. 대신 그걸 통해서 이 커피는 앞부분을 좀 위주로 많이 추출을 해야겠구나.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앞에 부분을 위주로 좀 추출을 해야겠구나. 또는 이 커피의 장점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밸런스에 있기 때문에 이 커피는 조금 더 내가 천천히 추출을 해야겠구나. 또는 커피 수율을 조금 더 높여야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직접 수율과 농도를 측정을 해나가면서 뭔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두의 캐릭터를 확인하여 추출 계획을 세울 때에도 이런 커핑을 사용한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커핑 과정과 용어 그리고 평가 방식에 대해서 SCA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커핑 준비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커피 원두, 그라인더, 그리고 물이랑 물을 끓이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커핑볼과 커핑 스푼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각각에 대해서 SCA에서 규정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원두는 8분에서 12분 사이에 로스팅이 된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CA는 생두 품질을 평가하는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또는 티핑이나 스코칭이 보여서는 안 될 것. 이제 티핑이라든지 스코칭이라는 거는 로스팅 할 때 만들어지는 디펙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로스팅을 통해서는 나쁜 거 디펙트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소리고, 그다음에 워터 퀀칭을 사용하지 말 것. 이거는 워터 퀀칭은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분무기로. 로스팅이 끝난 다음에 커피를 식힐 때 물을 뿌려서 식히기도 해요. 너무 대용량인 경우에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말 것. 뭐 물을 뿌리면은 그 생두 자체 품질을 평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관도 뭐 밀폐 용기에 할 것, 뭐 로스팅 이후 30분에서 4시간 사이에 색도를 측정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대요. 그리고 우리 커핑을 할 때에도 로스팅이 끝난 다음 뭐 몇 시간 있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건 SCA에서 생두 품질을 평가할 때 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인딩에 대한 조건인데요. 이거는 70%에서 75%의 원두를 분쇄하다 보면 원두 가루가 막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 70% 내지 75%의 원두가 이제 20메쉬가 단위예요. 크기 단위인데 20메쉬의 채를 통과할 정도여야 된다. 분쇄할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환산을 하면은 우리 미터법을 쓰니까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840 마이크론 정도 돼요. 근데 840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진짜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 그쵸?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알겠죠? 840 마이크론 정도 돼. 너 필요하면 이따 끝나고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물과 전기 포트.
이제 SCA에서 규정하는 거에는 물에는 어떤 이치도 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TDS는 125에서 175 사이여야 되고 100보다 작으면 안 되고 250보다 높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핑 스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4, 5mm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양. 우리나라 밥 숟가락은 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 오목하죠. 그 정도의 양을 담을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반영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푼을 많이 쓰죠. 왜냐면 커피 스푼을 담궜는데 커피 맛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쇠를 집어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있는 걸 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과정까지 먼저 하고 나서 제가 코멘트를 좀 달게요. 커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원두와 물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원두 8.25g당 물 150ml 이걸 환산하면은 원두 1g당 물 18g을 사용하는 건데, 뭐 편의상 계산을 해보면 원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건 씨가 11g일 때는 물을 200g, 그리고 원두가 12.1g일 때 물 220g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커핑볼을 쓰죠. 왜 이게 여기 있지? 감사합니다. 마치 누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준비해 하셨어요? 일부러? 아니죠. 아, 이런 우연히. 이게 많이 쓰는 컵이죠. 그쵸? 도자기 컵. 그리고 나의 손. 맞죠? 나의 손 알았어요? 나의 손이라는 것을 저도 이거 써요. 근데 이게 물을 가득 담으면 220ml가 돼요. 그리고 좀 담다가 말면 200ml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똑같은 규격을 쓸 때는 보통 12.1g 내지 12.3g 정도를 써요. 그리고 가득 담습니다. 물을 넘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딱 사이즈가 맞겠죠. 그리고서 뭐 이런 말도 하는데, 하나의 컵당 최소 5개의 컵을 준비한다. 우리가 보통 잘 안 지키죠. 근데 이거 생두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원두를 분쇄하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꼭 린싱을 하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린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두를 분쇄를 하다 보면은 분쇄된 친구가 그라인더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전에 분쇄한 친구가 안에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원두를 집어넣어 가지고 윙 갈아내고 다시 이제 우리가 분쇄하려고 하는 친구를 집어넣죠. 이런 과정을 린싱이라고 하는데, 꼭 린싱을 하고, 그리고 꼭 한 번에 분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번에 분쇄하지 말라라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5개의 컵을 준비해요. 그러면은 약 60g 정도의 원두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럼 60g을 한 번에 분쇄하고 그거를 나눠 담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60g 안에 결점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결점이 미묘한 결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컵 하나에 들어가면은 그걸 우리가 인지가 돼. 근데 그게 다 5개로 나눠 가지면은 인지가 좀 덜 되겠죠. 그러니까 꼭 12g씩 나눠 가지고 분쇄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라인딩을 총 5번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는 분쇄한 지 15분 이내에 물을 붓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분쇄를 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향기 성분들이 막 빠져나가죠. 향 성분들은 가볍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가니까 최대 30분 그 이상은 넘기지 말고 그 전에는 물을 붓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부을 때는 이제 분쇄된 원두가 모두 다 젖도록 하겠죠. 뭐 그래야겠지 뭐. 안 젖으면 그게 추출이 안 되는 건데 당연한 얘기를. 그 다음 브레이킹이란 건 뭐냐면, 물을 붓고 나면은 원두 가루들이 가벼운 친구들이 위에 붕 뜨죠. 그러면서 위에 층을 형성하는데 그걸 크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킹이라는 건 크러스트를 깨는 행위를 말하고 보통 4분 때에 이루어집니다. 3분 전에 하지 말고 5분 이후에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추출 수율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3분이 되기 전에 깨버리면은 이제 뭐 깨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냥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일정하게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레스트를 깨면요, 그 분쇄된 친구들이 일부 가라앉습니다. 브레이킹을 한참을 안 하면 원두 분쇄된 가루들이 계속 위에 붕 떠 있죠. 그럼 붕 떠 있으면은 윗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추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조금 브레이킹을 하라는 의미에서 4분쯤에 이제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크러스트를 3번 저어서 깨뜨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어떤 데는 밑에까지 이렇게 팍 깊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에만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얘기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분사된 원두는 그럼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고, 가라앉은 거품은 스푼을 이용해서 걷어낸다. 자, 그다음에 시음은 이제 원두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이게 이 안전을 위해서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은 입천장 되어요. 껍질 벗겨지고.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온도가 충분히 내려갔을 때 시음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에서 8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로는 커피가 많이 우러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8분이라는 시간을 권장을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커피잉 볼이 커요. 그러면 물의 온도가 잘 안 떨어지죠. 그런 케이스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컵을 사용한다면, 250g짜리 이런 컵을 사용한다면 8분쯤에 하면은 너무 뜨거워서 못 마셔요. 그럴 때는 이제 뭐 9분이라든지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SCA가 제안하고 있는 커핑 프로토콜과 이제 우리에게 조금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한테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자면,